자살을 할까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뭐 외로운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겠고. Should've known better to see what I could see. 6개월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집행유예 중인 27살의 마약 중독자. 그가 자신의 이 길 보내왔습니다. 지금 그는 단약 중입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기록 남겨가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단약 성공해보겠습니다. 해봐야죠, 끝까지. 저는 끊을 거니까요. 그게 제 인생 얼마나 망쳤는지 생각하면은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참 버티기 힘든데 머릿속에서 자꾸 그게 생각나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힘들게 꺼내놓은 그의 이야기에는 가족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까지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보다 남들 눈에 창피하게 보일까가 더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창피하면 왜 같이 살려고 할까요? 이 위기를 그냥 같이 해내고 그러면 더 좋은 아들일 수 있는데. 내 자식이 마약 중독자라니. 행여 소문날까 숨어 지내다 보니 부모도 속병이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얘를 고친 개과천선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게 환상입니다. 예, 부모님 생활을 하십시오. 취미 생활 하시고요. 건강 관리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오히려 이렇게 과시하듯이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갈망이 생기는 건 그게 이제 생존 회로를 타고 생기는 거거든요. 예. 왜 그런 보잘것없는 욕망 하나 떨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아빠는 어쨌는지 몰라 저는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는 게. 그 아이들한테 엄마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한 거예요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자랑스럽던 내 자식이 마약 중독자로 뉴스에 나오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부모의 삶은 그때 멈췄습니다. 이번에 한번 이제 실수로 그러면 가중 처벌이 된다면서요. 집행유예 기간이라. 지를 케어할 힘이 없을 때 그러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일단은 제일 크고, 이제 뭐 그 인터뷰 하실 때 부모님이 너를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한다는 거를 꼭 좀 전해주세요.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동안 세진은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이제 공감이 안 되니까 사실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을 만나고 싶긴 했었는데 그동안 용기가 안 나가지고. 10수년간 마약을 끊었어도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한순간 다시 재발하는 게 마약이라며 마약을 끊었다는 말보다는 회복 중이라고 해야 한다는 사람. 교도소와 마약밖에 없던 삶에서 이젠 중독자를 돕는 상담사로 인생을 역전한 사람이죠. 마약이란 지옥을 경험했던 공통점 때문인지 세진의 고민을 단번에 간파합니다. 진짜 부모님들이 알아? 네, 지금 알고 계시고. 부모님한테 엄청난 본인이 엄청난 불효를 했지.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봐. 부모님을 만나러 가면 눈을 못 보지. 왜 못 보니? 쓰러서. 그래.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거 보면 항상 마지막이다. 100만 번을 하면 채워지냐고 그게. 그건 절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거든. 평범하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네. 세진은 재발만큼이나 감옥으로 돌아가는 게 두렵습니다. 구치소에서 마약을 잊을 줄 알았지만 수감 생활은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정말 제가 미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강제로 갇혀서 다행이다. 나 이제 못하니까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방을 배정받고 처음 들은 한마디가 필로폰이래. 야, 너 필로폰이지? 야, 너는 뭐 얼마나 어디서 구했냐? 좋은 거냐? 나가고 나면은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거야? 너가 연결해 줄 거야? 6개월 내내 정말 들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마약 얘기를 하고 나가면 어떻게 더 안 걸리고 더 세게 할 수 있는지 초짜도 전문가로 만든다는 마약 사범들의 수감 생활. 투옥은 답이 아닌 걸까요? 지난해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32.9%. 10명 중 대략 3명이 다시 투약하고 체포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나라 미국. 이들은 새로운 해법을 찾는 중입니다. 마약 전문 재판부, 약물법원이 그것이죠. 법정 입구.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마약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It's just a sobering reminder of why we do what we do to all of our drug court participants as to maybe where they could be if they weren't in drug court. We're not taking drug dealers into drug court. That we're still punishing drug dealers who are out there sabotaging the rest of society, but those who are addicted, those who are afflicted by drug use, those are the people we're trying to focus on. 워싱턴주에서는 오래전부터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협의하에 약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관계된 이들 모두가 함께하는 일종의 공동치료 작업으로 보고 있죠. 처벌보다 치료란 공동의 원칙과 함께 현재 미국의 약 3천여 곳이 넘는 지역에 약물 법원이 조직돼 있습니다. 법원의 프로그램은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합니다. 법원에서 치료 명령이 떨어지면 회복 프로그램도 시작됩니다. 전문 기관에서 중독자를 관리 감독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매달 정기 그 사람의 어떤 상태에 대한 리포트. 이 사람이 지금 철저하게 예약된 스케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가. 카운슬러의 코멘트, 카운슬러가 지금 어떻게 이벨리에이션을 내리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스테러스 리포트에 담겨져 있는 거죠. 법원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치료 전 과정을 감독합니다. Mostly negative, that he's doing well in treatment, but I see there are some obstacles. Treatment, Your Honor. He is supposed to be in treatment a total of 15 scheduled groups. He's made a total of 9 of them. He seems to be struggling with time management, and I just want to come up with some ideas on how to help him manage his time. A risk that they're willing to take, and if they get punished for it, they still desire to use the drugs more than they worry about the risk of going to jail. So what do? How do we change the behavior? So that's where we came about with the idea of therapy instead of punishment. And historically, we're seeing a tremendous amount of success with treatment in lieu of punishment. And it's better for the society and community. 경제적인 효과도 이미 입증됐습니다. 마약 사범 1인을 치료하는 비용은 구금하는 비용의 약 12분의 1. 치료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입니다. 약물법원의 가치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피고인들의 최종 판결일, 졸업식이라 불리는 날이죠. 모든 참여자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I got 2 years clean and I've been in the program 2.5 years, so clearly that says, you know, I bumped my head a couple times, but I worked through that and here I am today, right? To withdraw that guilty plea and to have the case dismissed with prejudice, so that it's not even on your record. That conviction's not on your record. And now I grant motion by the state to dismiss the underlying cause number with prejudice.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중독자에게 준 겁니다. So and Your Honor, one more thing. Could we just ask him to do one more thing? Because he's never going to see us again. But I can't help but notice the shirt that he's wearing. And I think if he could like model that so that we could see what it says. Okay.
says make recovery the epidemic. Love it. I love recovery beer. 법원의 풍경이라 보기엔 낯선 모습. 목표를 달성한 하나의 팀처럼 보입니다. Graduations, when they are finishing up a drug court, you know that you have saved a person, you've saved a life. A mom and a dad may have their child back, child may have their mom or dad back. Yeah, I just love the successes. There's nothing that gives me greater joy. 언제쯤이면 이제 이 올가미 같은 덫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로. 언제쯤이면? 재발의 두려움은 중독자에겐 일상입니다. 2년째 단약 중인 이 부부 역시 예외가 아니죠. 예상치 못한 일이 두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만남. 8달 뒤 찾아올 아이는 건강합니다. 그게 아기예요? 아이가 인사를 건넵니다. 이게 심장소리예요, 이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누구도 축복하지 않은 마약 중독자 부부에게 말입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마약. 함께 살면서 중독은 심해졌고 같이 수감된 뒤에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이제 심장소리를 들어보기 하면서 막 배에다 대고 근데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막 그랬는데 오늘 너무 활기차게 심장이 뛰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진짜 아이 아빠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도 좀 무겁고 미래를 계획할 용기가 생깁니다. 중독자란 비난만큼 무서운 게 재발이지만 이제 곧 부모가 될 테니까요. 다 소문이 다 그렇게 나 있더라고요. 같이 마약하고 수감생활하고 그러고 뭐 둘이 결혼했던다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단약 끝까지 하고 남들 사는 그 평범한 게 사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보자. 이게 임산부라 그래서 그 갈망이 안 올라오고 막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겁이 나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했던 그 과거로 인해서 내 아이한테 문제가 될까 봐. 오늘은 부부가 구형을 받는 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연기되길 수차례. 부부는 잘 될 거야. 벌써 1년 넘게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부부는 마약 사범으로 보호 관찰 중 재투약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초조한 시간이 흐르고 일괄적으로 이제 피고인 남편, 그다음 피고인 부인분한테 각 1년씩 그리고 추징 10만 원. 그러니까 단순 1회 투약 혐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그날이 돼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네. 예상보다 무거운 구형. 집행유예 중 연루된 사건이라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엄마 아빠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 말만 했어요. 노력하고 있다고 다냐고 회복을 하려고 열심히. 부끄러운 과거가 이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미안한 부부. 아빠? 콕콕콕 쏘죠. 스트레스 받았나. 괜찮아. 괜찮아. 나 시원한 거 먹고 싶어. 이대로라면 감옥에서 아이를 낳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출장을 간 남편. 아연 씨만 남았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보지만 마약 중독자인 엄마라서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지. 아연 씨는 걱정을 떨칠 수 없습니다.
지방검사도 1차, 2차를 다 끝내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정상으로 나와서 그런 거 정말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약물을 아기한테 나쁜 일을 끼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했는데 약 생각이라는 게 쉽게 떼없이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기 엄마니까 아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중입니다. 혼자 깨어있는 시간. 갈망이 다시 찾아올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내일은 부부의 최종 선고일. 법정 구속된다면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연 씨는 만약을 대비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착잡한 마음. 가볼게. 그렇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외출에 나섰고 잠시 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는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 걱정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뭐 재판에 대한 결과는 그 마음은 가공이 돼 있지만은 아직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금 뭐 뱃속에 아이들 있는데 더 반성하게 되고 후회도 하게 되고. 씩씩해져야 하지만 불안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김없이 시간은 흐릅니다. 오셨어요? 오랫동안 힘이 되어준 사람. 눈이 나한테 있어. 한약 기간 동안 함께 해온 상담사 최진묵 씨입니다. 친구도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많이 떨리지. 어제부터 예민하더라고. 예민하지. 사업 보려는 거였지. 너 에이 이렇게 하지 뭐. 아니, 한 30분 있으면 결과 나오네. 무서워. 야, 웃자 무서워. 야, 이거 뭐 인상 쓰면은 뭐 한두 끝도 없잖아. 무서워야지 뭐 어떻게. 들어가자. 올라가서 재판 준비. 가자. 누구에겐 찰나지만 누군가에겐 영겁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부가 간절히 바라던 모습입니다. 법정 구속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겁니다.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도 못 끊는 걸 보니 과연 이렇게 다시 수감시키는 게 맞는지 판단하시면서 벌금을 선고해 주셨는데요. 판사님이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기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그 저가자 엄마가 아니라 약물 중독자 엄마가 아닌 좋은 엄마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정말 큰 기회를 주신 거고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정말 둘 다. 이들의 미래엔 도전이 다 엄청 찼네? 진짜 해가지고. 더 이상 마약이란 선택지는 없을 겁니다. 2021, the Ramji is back in a strange place. For love, for desire, and for survival. A new adventure. The Ramji, the lost memories.